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부터 여러분의 사회 과목을 가르치게 된 최지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업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PPT로 먼저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부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8단원으로 들어갔어요. 8단원 문화 이해. 그 중에 오늘은 중단원 1단원 문화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학습 목표를 읽어볼게요. 1번 문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다. 2번 문화의 특징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이 끝나면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해요. 첫 번째로 문화란 무엇일까? 문화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화는 일단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의 의미를 먼저 볼 거예요. 예술과 관련되거나 교양 있고 세련된 것. 이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문화의 의미죠. 우리가 문화생활 하러 간다, 문화인이네 이런 말 하는 것도 다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돼요. 그런데 문화의 의미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진 공통의 생활 양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주거 문화, 나라마다 사는 집의 모양이나 음식 문화, 먹는 음식이 다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보는 게 넓은 의미의 문화예요. 이런 문화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유전이나 생물학적 본능, 그리고 개인의 습관에 따른 행동은 문화라고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동양인과 서양인의 눈동자 색과 머리카락 색이 다른 것과 우리가 땀이 나는 것, 이런 거는 그냥 생물적인 본능에 해당되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학습을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문화라고 볼 수 없어요. 다음으로 문화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화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 문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옷, 음식, 주택 이런 게 물질 문화에 해당돼요. 그리고 비물질 문화는 법, 제도, 관습, 가치. 제도를 선생님이 2번 써버렸네요. 이런 것들이 비물질 문화에 해당돼요. 그 다음으로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화의 보편성이란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을 말해요.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은 그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 사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의미하는데요. 선생님이 이게 두루뭉실하니까 결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결혼은 어느 나라든 어느 사회든 다 사랑하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모습은 사회마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루 동안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첫째 날에는 하객들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릇을 갖고 와 집 앞에서 던져 깨트리는 폴터벤트라는 의식을 치르고, 둘째 날에는 공식적인 결혼식을 하고, 셋째 날에는 종교적인 결혼식을 해서 총 3일 동안 결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만 봐도 우리나라와 독일의 문화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장례 문화, 인사 문화도 다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어떤 나라는 이렇게 볼끼리 맞대서 인사하는 나라도 있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나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럼 이러한 문화들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을까요? 문화는 총 5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공유성, 학습성, 그리고 축적성, 변동성, 전체성. 우리는 지금 이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공유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고유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여시나 찹쌀떡을 선물하죠. 찹쌀부트라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으며 함께 사회를 이루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습상은 문화는 자신의 속한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이런 게 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또 예를 들자면 젓가락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젓가락질을 할 수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힌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축적성.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그 내용이 축적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기존 사전에 신조어가 추가되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조폐, 현타, 안물안궁, 갑분싸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게 뭐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조폐해, 현타 왔네 이런 말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기존 사전에서 그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서 풍부해지고 다양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변동성.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요. 예를 들면 연화장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새해 인사를 할 때 그 새해 편지를 직접 써서 사람들한테 돌렸어요. 근데 이걸 쓰는 대신에 요즘에는 전자우편이나 메신저를 통해 새해 인사를 하죠. 뭐 여러분들 연합장 써서 돌리지 않잖아요. 그냥 새해 뭐 누구야 누구누구 얘들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러고 카톡 하나씩 돌리죠. 이것도 문화의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에는 공중전화나 집전화 있는 집들이 적죠. 그 이유가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인해 뭐 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문화가 변동한 걸 볼 수 있어요. 전체성. 문화는 수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의 발달이 정치, 경제, 교육,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 걸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옷 살 때도 물론 밖에서도 많이 사지만 인터넷으로도 쇼핑 많이 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인터넷의 발달이란 거 하나로 다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곧 전체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오늘 문화의 의미, 문화의 구성 요소,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 그리고 문화의 특징을 배워봤어요. 지금 이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다 이뤘어야 해요. 문화의 의미 선생님과 간단히 한번 짚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문화의 의미는 일단 좁은 의미는 뭐 교양, 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교양 있고 세련된 것이라고 했죠. 넓은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이 주위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진 공통의 생활 양식을 의미했어요. 오늘 배운 거는 우리가 오늘 배운 문화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문화의 구성 요소,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보편성과 다양성. 보편성과 다양성은 선생님이 결혼을 통해 예시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문화의 특징 5가지가 있었어요.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변동성, 그리고 전체성까지 총 5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생하셨고 오늘 과제 안내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150쪽 생각을 여는 활동, 153쪽 활동,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기.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에 나오면은 8단원 끝났을 때는 학교에 나오는 날에 교과서를 걷어서 검사할 거예요. 근데 검사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항상 밀리지 말고 잘 과제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학습지 활동을 9월 12일 토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첫 수업이라 선생님이 잘 했을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습니다.